안녕하세요. 강혜영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유튜브 일상의 인문학이라는 채널에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라는 코너를 맡아서 거기에서 역사 강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역사 콘텐츠들은 들려드리고 싶은 역사 인물이나 사건들을 골라서 그걸 제 나름대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한 편 한 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올린 영상이 100편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역사 콘텐츠는 조선왕들의 컴플렉스입니다. 벌써 제목만 들어도 좀 솔깃해지시죠? 오늘 제가 조선왕들의 컴플렉스라는 강연 주제에 맞게 의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개량 한복입니다. 원래 이 옷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입던 정장이에요. 남자들의 외출복으로 천릭이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성용 원피스로 개량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선시대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왕들의 컴플렉스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컴플렉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컴플렉스와 왕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죠. 하지만 조선의 왕들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개인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으면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왕들에게 컴플렉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 개인은 물론이고 조선의 정치사에, 역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조선의 왕들이 가졌던 컴플렉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왕의 삶은 물론이고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컴플렉스라는 주제로 조선의 몇몇 왕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조선 왕들의 컴플렉스 몇몇 왕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왕과 관련된 나무입니다. 정이품송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이품송. 나무에 벼슬을 내린 사람은 세조였습니다. 정이품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장관급의 벼슬입니다. 상당히 높은 벼슬이죠. 나무에게 왜 정이품 벼슬을 내렸을까요? 세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고 조카였던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조에게는 왕위 정통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조카 단종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원손으로 태어나서 세손을 거쳐서 세자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런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으니 세조는 정통성에 큰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세조가 행차를 합니다. 왕이 타는 가마를 연이라고 하거든요. 오픈된 가마인데 이 연을 타고 행차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멋있는 소나무가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세조의 연이 이 소나무의 가지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조의 가마가 가까이 다다랐을 때쯤 소나무가 가지를 살짝 들어준 겁니다. 바람도 한 점 없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조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하늘이 이제 나를 조선의 왕으로 인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어찌나 기뻤던지 이 소나무에 정이품 벼슬을 내리게 됐던 거죠. 이처럼 왕들에게는 정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통성이 조선 왕들의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왕들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연산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산군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폭군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왕이죠. 저는 연산군을 이 사람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기에 그가 폭군이 되는데 영향을 끼쳤을까, 그런 측면에서 연산군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산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산군의 가계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산군의 아버지는 성종입니다. 그런데 성종은 가계도에서 보시다시피 왕비와 후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비와 후궁 앞에서 모두 12명입니다. 조선 역사상 태종과 함께 왕비와 후궁이 가장 많은 왕에 속합니다. 성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왕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세도가의 딸이었죠. 그런데 일찍 죽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왕비로 맞아들인 이가 후궁이었던 윤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윤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성종의 맏아들이죠. 바로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성종에게 이렇게 후궁이 많다 보니까 왕비 윤씨가 후궁들을 질투를 합니다. 왕비 윤씨는 투기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노여움을 샀게 되고 또 성종과의 부부싸움 끝에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기게 되죠. 결국 그로 인해서 폐위되었습니다. 폐비가 되고 결국 사약을 받게 되었죠. 그때 연산군의 나이는 불과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아들였고 그 세 번째 왕비와의 사이에서 진성대군을 낳게 되죠. 훗날 연산군이 쫓겨나고 나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폭군이 되고 쫓겨나게 된 데에는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그리고 연산군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산군은 사실 단종 못지않게 완벽한 왕위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된 정종은 맏아들이 아니에요. 이성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 태종 역시도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에요. 태종 이방원은 맏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드디어 맏아들, 세자를 거쳐서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죠. 그가 바로 문종입니다. 조선 역사상 맏아들이 세자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케이스였죠. 그런데 문종은 안타깝게도 재위 기간 약 2년 만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이 단종이었죠. 세종 때 원손으로 태어나서 세손을 거쳐서 세자를 거쳐서 왕위에 오른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12살에 왕위에 올랐고 결국 삼촌에게 쫓겨났습니다. 단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조 역시도 맏아들이 의경세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자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20살 때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됐죠. 그 둘째 아들이 예종입니다. 근데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돌아가셨어요. 예종이 죽고 예종의 왕위를 이어야 됐던 아들은 불과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형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병약했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은 사람이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종의 맏아들로 연산군이 세자를 거쳐서 왕위에 올랐던 거죠. 그렇게 연산군은 문종과 단종에 이어서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에 오른 케이스가 된 거죠.